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부터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그 처서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살짝 약간 가을의 느낌을 받았는데,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처서라든지 가을 바람이 느껴지고 또 하늘이 높아지고 하면 이 하반기 채용에 대한 뭐 걱정과 또 어떤 긴장감도 동시에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조금이라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리고 또 좀 어떤 희망으로 가시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브랜딩 컨퍼런스 세션 2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융 브랜딩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보험사 파트 1을 함께 해주실 우리 금융 브랜딩 컨퍼런스 현직자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SGI 서울보증, 코리안리 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금융서비스의 어떤 취업 관련 질문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텐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GI 서울보증 현직자분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보증보험 인재개발부의 박가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 1월에 입사해서 지금 13년째 보증보험에 재직 중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GI 서울보증 궁금한 점 다 풀어주실 거고, 또 이제 회사 생활을 지금 13년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분보다 좀 뭐 회사에 대한 정보, 네. 그죠, 이해도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리 재보험 인사총무팀 인사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민창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에 입사해서 현재 6년차 직원이고요. 지금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손해보험 HR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권 과장입니다. 11년 12월 입사해서 올해로 만 13년 차 근무 중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R 팀도 이제 인사 담당 업무를 맞습니다. 진행하는 네, 곳이죠. 맞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DB손해보험 인사파트 이동호 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입사 7년 차고요. 처음 입사 당시에는 영업관리 직무로 입사를 하였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인사파트로 이동하여서 현재는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생명금융서비스에 재직 중인 이재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12월에 입사하였고요. 저는 현재 지금 인사파트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들도 함께 하셨고, 또 이제 사실 인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또 관심이 많은 팀이겠지만, 방금 소개해 주신 하나생명금융서비스의 이 현직자분께서는 급여 담당이십니다. 예, 급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증들을 우리가 좀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SGI 서울보증, 저희가 이름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알지는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SGI 서울보증은 1969년 설립된 국내 최대 종합보증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상품으로는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실 때 이용하시는 할부 신용보험, 전세금을 보장받을 때 이용하시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그리고 직장에 취업하실 때 직장에 제출하시는 신원보증보험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SGI 서울보증이라는 회사를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13년 전에 처음 그 선택을 하실 때 왜 선택을 하셨나요? 일단 저희 보증보험은 민간회사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의 신용을 지원하고 개인의 신용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저의 가치관과 이런 면이 부합한다고 판단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손해보험사이자 전업보증보험사로서 좀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실 때 13년을 다니시면서 또 뭐 후배들도 많이 만나보셨고 했을 텐데 그 SGI 서울보증을 좀 선택하는 후배들 내지는 이제 SGI 서울보증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인재들은 좀 어떤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일단 필기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럼 필기 시험에 좀 비중이 높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 NCS와 2차 전공 필기 시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공기업, 금융 공기업을 좀 지망하는 지원자들도 아마 좀 관심을 동시에 갖기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형이 금융 공기업과 많이 비슷해서 금융 네. 공기업과 저희 서울보증에 동시에 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어떤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리안리 재보험. 제가 뭐 살짝 듣기로는 보험사들의 보험사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코리안리 재보험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리안리재보험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 즉 재보험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재보험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좀 다소 낯선 용어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일반 보험, 암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기업에서도 가입하는 화재보험처럼 이제 보험사분들은 주요 고객이 개인이나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주요 고객이 지금 함께 계시는 손해보험사 그리고 생명보험사가 저희의 주요 고객입니다. 이제 보험사가 저희를 통해서 보험을 다시 가입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위험 분산을 최소화, 즉 줄일 수가 있습니다. 큰 규모의 계약을 인수할 때 사고가 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재보험을 가입해서 위험 분산을 줄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보험 인수 능력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끝났습니다. 네. 끝났군요. 네. 아니 근데 코리안리 재보험이 사실 그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이 코리안리 재보험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입사 준비를 할 때, 취업 준비를 할 때 희망했던 거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리안리가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보험료 비중이 25%를 차지해서 상당히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또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회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럼 지금은 그 해외 관련 업무들이 좀 그때보다는 줄어든 상태인가요? 네, 오히려 지금 더 늘었고요. 저희가 수재보험료, 즉 재보험 계약 인수를 통해서 받는 보험료의 3분의 1 가량이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11개의 해외 점포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해외에서 좀 근무를 해보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입사를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저희가 400명대 인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재 연수생, 주재원이 무려 30명이 되고요. 이제 물론 요즘은 국내에서 일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네. 지원하지 않고 국내에서 광화문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를 희망하는 그 직원들에 한해서 해외 근무가 주어지는군요. 네, 기회가. 맞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게 되고 선발이 되면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재원이 주로 어느 국가에 있습니까? 어느 도시에? 네, 저희가 말씀 주신 이제 대표적인 도시들이 주로 금융 허브에 준하는 도시들인데 런던, 싱가폴, 두바이, 홍콩 그리고 이제 뉴저지 이렇게 각지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근무를 몇 년씩 하게 됩니까? 가게 되면? 이제 보통은 주재원은 3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네. 주재 연수생이라고 해서 연수를 가게 되면 1년 정도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의 어떤 그 일상을 꿈꾸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되게 그 로맨틱한 또 그런 매력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네. 한번 꼭 또 감안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KB 손해보험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 손해보험은 1959년 범안해상 보험이라는 회사로 시작을 해서 럭키화재,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들어봤을 그룹이죠. LG그룹에서 LG화재를 거쳐서 LIG 손해보험, 그리고 현재 KB금융그룹에 포함되면서 KB손해보험으로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는 국내 대표 손해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K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혹은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KB 손해보험을 다니시고 계신데 네. 그 하루의 어떤 루틴이나 네. 일과를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올해 입사 13년 차인데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 체력이 네. 중요한 것 같아서 새벽에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조깅을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경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프로TV 같은 경제 채널을 보면서 아침을 먹고 보통 회사에 한 8시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네. 출근 시간 좀 이르네요. 일찍 준비해서 이제 뭐 각 회사들마다 아마 있을 텐데 그 보험 업계 관련된 주요 뉴스들 같은 거를 보내주거든요. 그 뉴스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코리안리에서 또 이제 글로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해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KB금융그룹 하에서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 보니 글로벌 관련된 뉴스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해외 영업부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 보니까 그쪽에 주재원을 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뭐 글로벌 시장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제 평가와 인사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부서들에서 이제 평가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제 계약직 인력 운영도 담당하고 있는데 채용 관련된 요청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업무 시간 중에는 현업 부서들에서 오는 요청들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보통 이제 한 4시, 5시경부터는 이제 경영진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나 보고 자료 같은 거 혹은 프로젝트성으로 준비하는 인사 기획 그런 자료 보고서를 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출근 시간을 이제 8시 하신다고 했는데 회사에 뭐 자율 뭐 출퇴근제라든지 뭐 그런 그 룰 없이 그냥 9 to 6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KB손해보험은?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9 to 6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온오프제가 있어서 9시가 되면은 PC가 켜지고 6시가 되면 PC가 종료되고 그 이후에 P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 외 근무하기 위한 요청을 올려서 임원 부서장이나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 시간은 9 to 6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성과를 달성하자는 그런 네.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일단은 9 to 6 근무 맞습니다. 시간을 네네.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DB손해보험입니다. 네. 회사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회사 소개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개를 하면서 또 자랑도 뭐 녹여주시죠. 네. 일단 저희 DB손해보험은 1962년도에 그 한국 최초의 자동차 보험 공영사로 출범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많이들 아시는 동부화재라는 사명을 거쳐서 2017년 11월 달에 현재 D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변경한 배경에는 이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보험회사가 되자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보험회사라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저희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50조, 연간 매출이 17조, 그리고 1,150만 명의 고객분들과 보험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져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계기로 여기 계신 많은 지원자분들과도 저희 회사와 약속의 힘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에너지 넘치게 또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DB손해보험을 선택을 하셨고 지금 이제 아까 7년 정도 지금 회사를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녀보니까 어떤 점들이 좀 좋던가요? 실제 제가 DB손해보험에 입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희가 DB손해보험이 업계 내에서 맨파워가 세다라는 걸로 이제 업계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저는 이제 회사를 입사할 때 과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내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인가?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미래를 뭔가 그려볼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실제 저희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분명 힘든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극복하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끝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회사이고요.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런 확신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됐고 현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KB 손해보험처럼 9 to 6의 근무 환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네. 이제 PC-on, PC-off 제도가 있고요. 9시가 되면 이제 PC가 켜지고 6시가 되면 PC가 종료가 되는데 이제 6시 이후에 뭔가 추가 근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서장님 결제가 필요하고 뭔가 이제 추가 근무를 했을 때는 그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 유무를 사용하는 구조로 지금 근무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KB 손해보험도 그렇고 DB 손해보험도 그렇고 하나금융생명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하는 그 지원자들이 거치게 되는 과정이 좀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 그 우리 그 DB 손해보험 우리 현직자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입사하는 과정을 좀 살짝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입사하는 과정이라고 네. 하면 전형 말씀 전형입니다.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9월 하반기에 이제 채용을 진행할 계획에 있는데요.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채용 인원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좀 TO가 많았군요. 네, 총 64명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이제 선발이 되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채용 규모를 일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채용 과정의 전형은 일단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KB 손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채용 그 전형이? 네, KB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TO는 저희도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채용 전형 마찬가지로 1차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 그리고 1,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생명금융서비스 현직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그 우리나라 최초 생명보험사인 대한생명보험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하나생명보험이 전신이고요. 대형 그 생보사 최초로 2022년 4월에 재판분리라는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거를 실현해 가지고요. 2022년 4월에 출범한 판매 전문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총 1,400명의 임직원과 약 2만 명의 FP 설계사님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보면 63빌딩을 좀 자주 보는데 63빌딩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예, 63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다른 보험사들에게도 좀 여쭤봤었던 근무 시간은 역시 또 9 to 6로 근무를 할까요? 저희는 근무 시간이 조금 특이한데요. 저희는 그 8시 반부터 그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네. 그 대신 점심시간이 1시간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는 대신에 점심시간에 시간이 좀 주어지는군요. 예, 그래서 좀 점심시간이 좀 기니까 좀 밖에 나가서 좀 식사도 많이 할 수 있고 좀 여유롭게 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KB 손해보험은 그 보통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근무지가 어디가 됩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채용이 있는데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채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해당 지역에서의 영업 관리랑 보상 실무 담당자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채용 예정인 공채 같은 경우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뭐 서울, 수도권 전국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취업을 이제 성공을 했다면 네. 그 이제 신입사원에게도 근무지에 대한 어떤 그 의견 반영이 좀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일단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채용을 할 때 지방 나눠서 지원할 때 채용을 지방에 지원할 수 있게 하고요. 네. 서울 수도권은 서울 수도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특정 직무 전문 직군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특히 IT나 뭐 데이터 분석이나 상품 관련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그런 툴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본사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DB 손해보험도 좀 근무지가 궁금한데요.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 배정을 받게 됩니까? 네, 저희 DB손해보험은 이제 채용을 5개의 직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5개 직무별로 근무하는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이나 보상관리 직군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 있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언더라이팅 계리 그쪽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선릉의 테헤란로 이제 본사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자산운용 부문 같은 경우는 여의도 사옥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즉슨 이제 직무별로 좀 배치되는 근무 장소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화생명 금융서비스도 모든 직원이 63빌딩에서 근무하는 거는 아니겠죠? 예, 저희는 주로 채용을 할 때 네. 사실 이제 영업 전문 회사이다 보니까 주로 영업 마케팅 직무를 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영업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자들의 그 일지망 그 순위에 따라서 배치를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제가 하는 질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거수를 하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 자유롭게 또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보험사들은 좀 그래도 어쨌든 그 근무 환경이나 어떤 채용 과정이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여쭤봤고 코리안리 재보험에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앞서 말씀하신 경우랑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서류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AI 역량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는 1차 면접과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기 시험이라 함은 전공 필기는 아니고요. 올해는 물론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영어 필기 시험이 있어서 지원자분들의 영어로 에세이를 쓰거나 아니면 주어진 한글 기사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필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그 해외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영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군요, 회사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지원자분들께서 영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영어 능력을 많이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 능력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랑 필기 시험을 같이 보는 거니까 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영어 걱정이 되죠. 네. 저 구직하는 입장에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라이팅인가요, 그러면? 네, 아, 시험. 저희 필기라서 라이팅이고요. 네. 이제 또 이게 직군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또 영어 필기 시험 점수의 비중이 면접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어서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문을 하는 시험입니다. 네. 그러면은 영어 점수, 뭐 토익이나 토플 점수 같은 것들도 따로 보고요. 저희가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처음에 서류 접수를 할 때 어학 점수를 지원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기준점 이상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입사에 성공을 하는 분들의 어떤 영어 점수는 좀 고득점인가요? 고득점인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네. 제가 이게 영어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금융기업이기는 하지만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실제로 공학 직군을 따로 뽑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재보험 산업이 아무래도 기업성 보험, 가계성 보험 이제 전 종목을 아우르다 보니까 실제 입사하시는 저 동기만 봐도 이제 상경 계열도 있고 어학 계열도 있지만 공학 계열도 있고 전산, 수학, 통계학 등 전공이 상당히 각양각색이기 다양하군요. 때문에 네. 이제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다른 장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영어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도 영어 면접이 있습니까? 저희가 최종 면접 때 네.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면접 말미에 영어 질문이 2-3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영어 관련 그 채용 전형은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좀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짓궂게 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SGI 서울보증의 그 현직자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공기업과 채용 과정이 좀 사실 비슷했었고 금융 공기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또 동시에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융 공기업처럼 이제 그 회사를 다닐 때 업무 환경이나 어떤 업무 강도도 좀 비슷한 편일까요? 뭐 당연히 이제 뭐 공기업을 안 다녀보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업계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저희
다른 금융회사랑 비교를 하면 다른 금융회사는 뭐 경기에 따라서 금융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이 변동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어려운 근무 환경에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쁜 좀 시간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고. 네, 저희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는 일이 아주 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도 이제 PC 오프제도 운영하고 있고 9 to 6 안에서 그 시간 내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 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리안리 재보험도 9 to 6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8시부터 10시 중에 30분 단위로 본인의 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근무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에 40시간 근무 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자,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채용이나 좀 전형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보험사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DB손해보험 이제 현직자분께서 아무래도 이제 HR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올해 좀 이제 보험업계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할 업계의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이슈나? 사실 사전 질문지를 보고 나서 이 질문은 제발 제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원하시면은 제가 KB로 넘기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네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올 한 해 저희 업계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한 외형의 확대보다는 이제 수익성 측면에 많이 좀 집중했던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업계 내에서 이제 비교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뭐 신담보나 신상품 출시를 통한 상품 경쟁이 좀 치열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입사 준비를 하실 때 이 각사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오신다면 뭐 채용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자, KB 손해보험도 이제 인사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 이 자리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좀 그래도 꿀팁을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좀 미리 그 면접을 대비해서 좀 공부하고 가면 좋을 만한 어떤 그런 트렌드나 이슈에 대해서 살짝 좀 스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과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올해 사실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한 트렌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생성형 AI나 혹은 뭐 RPA를 적용한 업무 효율화 방식이라든지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기술 레버의 진화가 많이 있고 그리고 채널도 판매 채널도 되게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한 변화 트렌드를 좀 인지하고 본인이 뭐 KB 손해보험이나 DB나 다른 이제 보험사 혹은 금융사에 지원했을 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 회사에서 과연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를 예로 들자면은 현재 업무 효율화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네. 이런 기술의 발전을 과연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자기네 역량이 좀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흔히 보험사면 설계사를 떠올리잖아요. 설계사를 통한 영업뿐만 아니라 다이렉트라는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판 분리를 통해서 이제 지금은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각 회사들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들에서는 기존의 브랜드 밸류가 되게 중요했고 이거를 올리기 위한 그런 마케팅에 집중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뭐 회사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각 상품 하나하나의 가성비를 좀 약간 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트렌드를 좀 고민해 보시고 이 회사에서 이런 마케팅이나 혹은 영업 전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고민해보고 오신다면은 다른 지원자들과는 좀 차별화된 역량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네, 네. 전형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화생명 금융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요즘 좀 그 회사의
그 신경이 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그 재판 분리 이후에 지금 되게 성공적이라는 평을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재판 분리에 대해서 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는 이제 전속 채널이라고 그 해당 회사에 속해 있는 설계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 전속 채널에서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상품만을 팔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2021년 4월에 재판 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 모회사인 하나생명 외에도 이제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또 따로 있군요. 예,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를 많이 제휴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GA 이제 큰 GA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나머지 그 네 분의 현직자분들이 다 인사팀에서 나오셨는데 유일하게 이제 급여 담당자 예, 맞습니다. 시잖아요. 예. 또 우리가 너무 궁금한 게 이제 뭐 초봉이라든지 그죠 급여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이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네,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대우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신입사원 기준으로는 뭐 현금성 복리후생 이런 거 제외하고 초봉을 좀 보수적으로 5,500만 원 선으로 잡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예, 뭐 복지 카드 등 이런 기타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네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급여 체계는 매달 21일 날 급여를 받고 설 추석 5일 전에 설 추석 상여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받아서 총 4번을 받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제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성과급 또는 격려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한 번 받아서 총 15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보다 지금 좀 어쨌든 연봉이 좀 많이 오르신 편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제가 입사한 지가 2011년 입사했으니까 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네. 그동안에 임금 인상도 많이 됐고 그래서 결코 평균 대비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좀 까다로운 부분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복리후생 말씀하셨는데 한화생명을 이제 오래 다니시면서 가장 좀 그 만족하는 복리후생 같은 게 있을까요? 복리후생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임직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복리후생은 아무래도 그 학자금 지원을 가장 만족해 하시는데요. 자녀들의 예, 자녀 학자금 지원을 네. 만족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이 학자금 지원하는 그 기준이 다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녀 수 인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그 지급하는 그 금액에 그 상한이 없이 실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녀가 3분이신 분도 계시는데 자녀 3분이시면은 학자금을 연간 꽤 많이 수혜를 받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초, 중, 고, 뭐 대학교까지 아닙니다. 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자금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뭐 그 사립 학교 보내시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아닌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또 정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를 좀 빨리 낳는 게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죠? 예, 대학교를 맞습니다. 졸업을 시키려면.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 복리후생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DB손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좀 그 우리 회사 복지 나는 좀 다녀보니까 이런 거 좋더라. 사실 학예 휴양소나 복지 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지원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라서 좀 생략을 드리고요. 네. 제가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중에 가장 좀 감사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집이 부산이에요. 사실 작년까지 부산에서 현장 지점장 근무를 했었고 올해 1월에 이제 서울로 발령받아 올라왔는데 저는 결혼을 해서 딸도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 아내와 딸 2명은 여전히 부산에 있고요. 저는 이제 주말마다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오갈 때 이제 기차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사실 서울에 생활할 때 사택을 지원해 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왕복 교통비까지 실손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야, 좋은데요. 네. 뭐 또 다 여쭤봐야 되니까 우리 KB 손해보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KB 손해보험의 경우에 좀 제가 만족스럽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복지는 해외 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휴가를 이용해서 해외 문화 체험으로 해외를 가는 경우에 이제 뭐 비행기 실비라든지 해외에서의 체류 비용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해외 여행 갈 때 요즘에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게 되면은 해외 여행할 때 좀 비용에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하지 않고 국내 여행하는 경우에도 이 국내에서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연차를 쓰고 요즘 분들 뭐 골프 많이 하시는데 골프를 가겠다 하면은 골프 비용의 뭐 일부를 뭐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골프를 하지 않고 가족들과 뭐 문화생활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하루 휴가를 사용했을 때 문화체험 비용으로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입사 뭐 10년 차가 됐을 때 리프레시 휴가라고 해서 2주 정도 이제 본인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고, 네, 거기에다 개인 연차를 추가하게 되면 뭐 한 3주 정도의 휴가를 갈 수 있는 좋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복지가 뭐 다양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코리안리 재보험의 복지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간의 리프레시 휴가라든지 이제 휴양시설 제공, 그리고 복지카드 제공 등은 이제 유사하게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 기업들에서도 약간 사회적 책무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산 장려 관련 복지제도 어떤 게 신경을 있습니까? 쓰고 있고요.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2년에 신설된 임직원 출산 장려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직원분들의 난임 시술비 지원 매년 500만 원 한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출산을 하시게 되면 기프트백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출산 시 드는 뭐 병원료라든지 수술비 이런 것들을 전액 실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산에 그쳐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둘째 이상부터는 이제 1,0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3,000만 원 상당의 우리 사주를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생 자녀까지는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사실 남자 직원들의 어떤 육아휴직은 조금 이제 쓰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남직원들도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이제 그 여성 직원들도 임신을 하고 출산한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경력 단절이 좀 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되는 편이고요. 또 이제 출산을 하시기 전에는 또 근무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코너를 진행하면서 뭐 카드 뒤집기 코너도 하면서 질문을 하나씩 더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한 분 한 분께 좀 더 얹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리안 리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직군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직군 간의 이동이 입사 이후에 좀 가능합니까? 네, 물론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초에 부서 희망부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개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이제 모두가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부서를 신청을 하고 이제 부서 수요에 맞게 된다면 실제로 직무를 이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SGI 서울 보증에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필기가 아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보통 그 준비를 어느 정도 하나요? 신입사원들이 취업 준비를 몇 년 정도 했다고 하던가요? 보통 6개월,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년, 최대 3년까지도 준비했다는 직원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전공 필기 시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전공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 기간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회계사라든지 계리사 같은 어떤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거의 뭐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의 짧은 기간을 준비해서 입사를 하고 있고요. 질에 뭐 겁먹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학창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안 리제보험을 그 입사한 그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몇 년 정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던가요? 저희도 사실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히도 취업 준비를 이제 졸업학기 때 하면서 바로 취업이 되었고요. 네, 이제 요즘은 워낙 중고 신입 분들도 많다 보니 바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년, 1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손해보험 쪽에는 대표로 KB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보통 취업 준비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던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KB 뭐 손해보험 회사만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에는 뭐 손해사정사라든지 계리사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닌 뭐 손해사정사나 계리사가 아닌 일반 뭐 영업관리나 보통의 사무직군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학교 다니면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네, 아마 이제 다 부스에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뭐 응원도 좋고요. 네, 오늘의 소감도 좋고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취업 준비 기간은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고 또 그걸 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치지 마시고 반드시 꾸준히 하시다 보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취업 준비했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게 당연히 원하는 회사를 생각하다 보면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랑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취업이라는 것이 이제 회사가 같이 일하고 싶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지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신감 갖고 꼭 원하는 기업을 잘 골라서 좋은 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제가 취업할 때를 많이 떠올려 봤는데요. 일단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 전공이 저는 이거라서 이 회사에 맞을까? 저는 이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업무에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저는 사실 전공은 사범대였어요. 교사를 선택하지 않고 처음에 담배 회사에 갔다가 패션 회사를 통해서 지금의 회사에 왔는데요. 또 전공과 전혀 다른 이제 뭐 해외 영업을 하면서 옆에 계시는 코리안이랑도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전공이나 이런 어떤 업무를 해야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시고 다양한 업무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신감을 갖고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또 계열사 그룹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요. 인력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계열사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국민은행으로 가서 이제 기업금융 쪽의 플랫폼 업무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회사를 입사하면 다양한 기회, 또 다른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회사 내에서 공모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셔서 꼭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은 채용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회사가 지원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분들이 회사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여기 계신 많은 지원자분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 하반기 공채를 대비해서 직무 소개 영상을 6편을 제작을 했는데 오늘 저녁 8시를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총 6편이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화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참 좀 외롭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날씨도 덥고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질주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기업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인생을 앞으로 개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생해주신 현직자 5분께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융 브랜딩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이 끝났고요. 다음 세션은 오후 1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험사 파트 2입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생명 그리고 NH농협생명과 교보생명이 잠시 후 1시부터 함께하니까요. 이 세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